푸틴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에 무너질 것이라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 의회 의원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공황이 지배하고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능가한 이 전쟁은 이제 푸틴이 도망쳐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69세의 그리고리 예레마예프입니다. 예레마예프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본 거의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소련이 제국을 지배하던 러시아가 푸틴이 복원하려는 시절을 지켜봤습니다. 예레마예프는 소련 붕괴와 러시아 재건 시기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푸틴의 권력 장악 역시 이 정치인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의 전쟁 후 예레마예프는 러시아 지도자이자 의회 동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곧 예레마예프의 주장 근거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불리해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레마예프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안 풋볼 유니언 뉴스에 따르면 2월 5일 러시아 정치인 예레마예프는 동료들 앞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길 수 없고 푸틴은 전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멈추는 것은 그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에게 패배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과소평가한 표현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푸틴의 전쟁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이들은 크렘린에 의해 조작된 혐의로 자주 기소됩니다. 경찰 폭력 혐의가 거짓으로 제기되는 일이 많습니다. 푸틴은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수법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반전 목소리에 자주 그러듯이 증오선동 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예레마예프가 푸틴에 대해 감히 발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반역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도 예레마예프가 한 행동의 상징적인 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푸틴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애쓰는 동료들 앞에 서서 모두가 자기 대통령에게 숨기려 했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예레마예프의 발언이 반란을 촉발했고 러시아 의회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푸틴의 전쟁 실패를 용기 있게 선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이른바 정치인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푸틴을 기쁘게 하려고 아부에만 몰두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은 예레마예프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막으려 했고 다른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마이크는 가려졌고 곧바로 꺼졌습니다. 정치인이 산산조각 내고 있던 그 내러티브를 크렘린이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푸틴의 실패보다 푸틴의 의견에 더 신경 쓰는 정치인들의 썩은 노력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지만 모두가 충분히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말했고 러시아 의회에서 예레마예프를 비난한 보여주기식 아첨꾼들을 포함해 많은 러시아인이 동의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실패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전쟁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노선을 바꾸면 예레마예프 말대로 푸틴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한 대통령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레마예프는 위반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러시안 풋볼 유니언 뉴스에 따르면 그는 발언 후 언론 자유 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치는 너무 터무니없어 웃음이 나옵니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차단되는 나라에서 언론 자유는 모순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우크라이나 소식을 러시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캠페인에 대해 작은 의심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반역과 다름없는 정치 체제에서는 언론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마예프는 현재로선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의 연설이 있었던 지역인 사마라의 한 법원은 예레마이아에게 그의 발언에 대해 3만 루블, 즉 약 38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러시아 선거 감시단 X 계정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예레마예프의 연설이 사마라 주의회에서 이루어졌고 예레마예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이자 실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반체제 인사의 발언은 7분간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러시아 지역 언론은 이 정치인이 늘 반항적이었으며 푸틴의 전쟁을 인간의 삶과 운명을 파괴한다고 용감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푸틴 측근을 향한 소극적 비판이 아니라 예레마예프가 러시아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푸틴이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결코 침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역 관계자는 예레마예프가 곧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선전, 거짓말, 그리고 매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선언한 대가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 값을 치르겠다는 듯 보입니다. 예레마예프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그는 푸틴이 사기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마예프는 모든 면에서 100% 옳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푸틴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갇혀 멈출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앞서 푸틴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러시안 풋볼 유니언 뉴스가 예레마예프 발언을 보도하며 언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여러 면에서 그 전쟁을 능가합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과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은 소위 특별군사작전이 소련의 아돌프 히틀러 군대와의 전쟁 기간을 공식적으로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3년 10개월 8일, 이 바로 그 마법 같은 기간이었고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푸틴이 숨길 수 없는 실패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푸틴이 주장했던 것만큼 빠르게 승리하지 못한 싸움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크렘린의 초기 설명과 달리 이미 끝났어야 할 전투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관련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나치와의 전쟁은 매우 잔혹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소련 선조들이 히틀러에 맞서 거둔 성과에 비해 자신의 전쟁에서 보여줄 것이 훨씬 적습니다. 러시안 풋볼 유니언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1500km, 즉 932마일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대전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도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련은 나치 침략자들에게 승리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공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군대가 영토 점령에 철저히 실패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작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은 나치군을 서쪽으로 1500에서 1800km, 즉 932에서 1118마일 밀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러시아가 베를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150km, 93마일 밖에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영토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소련이 나치와 싸운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시작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를 거뒀습니다. 푸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전쟁을 전 세계를 구한 성전으로 내세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러시아를 무너뜨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는 푸틴이 이미 전략적으로 큰 패배를 겪어 역사의 실패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3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은 푸틴의 실패한 목표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만들려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입니다. 푸틴은 나토 확대를 막으려 했지만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는 국방비를 낮추려 했지만 이제 5%까지 올랐습니다. 세 번째 실패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마라 주의회에서 예레마예프의 발언이 더 관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 완전히 패배한 전쟁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주권 박탈을 포함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푸틴을 공개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못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지배력의 부재가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책 잡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말 포피안스크처럼 존재하는 도시를 점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잡지에서 서방 언론에 만연하다고 언급한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피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헛되지 않고 성공적입니다. 나치 독일은 소련의 진격에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진격에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좋게 말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서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러시아 군인 수천 명이 전진 중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상과 땅 한 뼘의 대가를 곱씹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침략자의 의지를 러시아의 성공 신호가 아닌 절박함으로 볼 것입니다. 폴리시 매거진은 서방 언론이 이를 더 자주 보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마예프가 연설에서 지적했던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실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영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징역이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였던 나라를 상대로 거둔 성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신병 모집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크렘린은 2025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병력으로 40만 6천 명을 모집했지만 전쟁연구소는 사상자 추정치가 41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이미 점령하고 있던 불법적으로 합병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2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발판보다는 26%가 러시아의 최대치였습니다. 4년이 지나 12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남짓만 점령했고 느린 징역은 크렘린의 선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6%까지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3분의 4 이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저와 푸틴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레마예프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반역죄로 막으려 해도 실패가 너무 커서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에 쌓은 업적을 실수로 망쳤습니다. 크렘린의 변명은 다 드러났고 정치인들은 이제 푸틴의 전쟁 종식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푸틴이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의존했던 군사 블로거와 같은 러시아의 친전쟁 분석가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예레마예프가 전장의 현실과 지휘관, 분열에 대한 결정을 비판했을 때도 외국 대리인 낙인이 요구됐습니다. 전쟁 노력의 대중 사기 유지를 담당하는 새로운 언론 매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평화 협상에서조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넘기도록 압박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최소한의 성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다른 모든 전략적 목표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지역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겠지만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2월 13일 보도한 대로 평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압박을 가하지 못해 젤렌스키가 도네츠크를 양도하지 않았고 이에 러시아는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능가했으며 모든 면에서 실패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겨 푸틴의 또 다른 실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면 부유해졌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5조 달러 규모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며 이는 세계 광물부의 5%에 달합니다. 푸틴은 그 돈을 원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푸틴은 금융위기에 처한 러시아만 얻었습니다. 보건, 교육, 경제 인프라, 법 집행, 복지에 대한 지출이 모두 무너지면서 국가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부채 상환에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에 0.6% 성장에 그친 침체 이후 2026년 러시아 경제가 겨우 0.8%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석유를 큰 폭의 할인 가격에 팔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구 문제에도 직면해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막대한 사망자 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마예프는 옳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는 또 한 가지에 대해서도 옳았습니다. 푸틴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패배를 인정하고 역사의 실패자로 남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함정에 빠졌다고 피터 디킨슨이 2월 12일 애틀랜틱 카운슬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성과보다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은 소련 붕괴를 되돌리고 러시아 제국 부흥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는 우크라이나를 국가와 민족으로서 지워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다고 디킨슨은 씁니다. 이 집착이 푸틴의 행동을 좌우했고 결국 그를 승산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디킨슨은 주장합니다. 예레마예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언급했듯 푸틴이 25년 넘게 집권한 모든 일을 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푸틴의 강인한 척을 간파합니다. 푸틴은 자신의 실패 심판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갑니다. 아마 그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나토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이 국민 통제력을 잃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썼던 내부 선전도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거주지 중 한 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 깃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절박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권력 유지를 위해 나라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유럽연합 안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간 의존성 격차가 크며 러시아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푸틴과 그의 전쟁 때문입니다. 중국이 더 좋은 조건으로 석유를 사면 러시아산 석유를 거부해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가 베이징의 러시아와의 단절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소는 중국이 경제적 고통이 크면 행동을 조정한다고 말합니다. 푸틴의 유일한 해답은 중국에 더 크게 굴복하는 것뿐이며 이는 결국 실패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넘어 러시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푸틴에게는 패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 지금까지 러시아가 겪은 것보다 더 큰 패배, 그리고 러시아와 그 미래에 대한 통제권 상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푸틴은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은 예레마예프 등 크렘린의 메시지를 전하던 국회의원들의 상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심한 검열에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내일 러시아가 또 굴욕을 겪으면 우크라이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졌고 반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의 목소리보다 더 오래 버티는 것뿐입니다. 그가 시작한 침공이 그의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기 전에 말이죠. 푸틴은 러시아 의회가 등을 돌리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전쟁 종식을 위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살상지대가 기록을 경신 중이며 러시아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러시아 내부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The Military Show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